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캘리디아노를 신청해서 받은 도서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책 제목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이 책을 신청한 이유가요. 최재천 교수님께서 추천하셔서 급 관심이 가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책의 구성은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31명의 명언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책은 네 번째 출간된 책이라고 해요. 은지성 작가님의 책입니다. 먼저 책 날개를 살펴보자면 지은이 은지성.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저자는 미래 세계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얼리 어댑터이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네이버를 비롯해 다수의 잡지에서 인터뷰 전문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경영인, 정치가, 예술가, 연예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을 만나며 마음속에 꽁꽁 쌓아두었던 속내까지 끄집어내는 인터뷰어로 유명세를 탔으며 감성적이고 정감 어린 필체로 독자들의 마음을 뒤척이게 했다. 지은 책으로는 직관의 힘,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등이 있다.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사를 한번 보면요. 60만 독자의 공감과 변화를 이끌어낸 스테디셀러 최신판 최재천 교수 강력 추천 도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너무 빨리 끝내지 말고 늘 머리맡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재천. 교보예스 오늘의 책 선정 도서라고 해요. KBS 인간의 조건 선정 도서라고도 합니다. 첫 챕터를 목차 차례가 있고요. 추천사, 프롤로그, 그 다음에 파트 1, 2, 3, 4, 5까지 있습니다. 추천사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10여 년 전 서울대 공원 수족관에서 쇼를 하던 제돌이와 그의 친구 돌고래 4마리를 그들의 고향 제주바다로 돌려보내는 일에 진두지휘했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잘 보호받던 동물을 한 대로 내보냈다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책임지겠냐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저는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름지기 쟁취하는 것이라고 항변하며 그들에게 좁은 수조에서 토막 생선이나 받아 먹는 삶이 아니라 때로 위험하더라도 내일이 열려있는 삶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가장 멋진 삶은 모름지기 나답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저자 은지성 작가의 온갖 다양한 책을 섭렵하며 촌철살인의 인용 글귀를 발굴하는 지혜 수집가입니다. 그의 눈은 정치인, 기업인, 철학자, 과학자, 소설가에서 운동선수와 영화배우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모든 구석을 두루 살핍니다. 시인 김상용은 왜 사냐건 이라는 질문에 그냥 웃지요 라고 답했지요. 구름이 꼬인다 해도 갈리 있소 라던 그는 굳이 나무로 창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에 따르면 우리 삶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답니다. 생각대로 사는 삶은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저 사는 대로 살게 되면 어느새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끌려다니게 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너무 빨리 끝내지 말고 늘 머리맡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했던 삶의 동기와 용기가 샘솟을 겁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 생명다양성재단 이사장.
프롤로그. 사는 대로 살지 마라. 전부가 인용문으로 된 글을 쓰고 싶다. 발터 베냐민이 위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내 마음이 꼭 이랬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 2, 3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썼다. 내 생각은 없이 그냥 생각대로 산 사람들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마치 작가 개입 없는 작은 위인전처럼 보여도 좋았다. 결국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내 생각 없이 글로 독자에게 전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플러스 메시지 코너를 준비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 사이 이 책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후편의 출간 압력을 많이 받아왔다. 수십 군데 출판사와 수백 명의 독자 이메일을 받았다. 처음에는 일일이 응했지만 건강 상태가 악화해 그마저 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여전히 세상은 혼탁하고 선악의 기준은 불투명했다. 전쟁은 끊이질 않고 험하고 날선 말들이 오갔다. 몇몇 잘못된 리더들이 선택에 의해 생각 없이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이 책은 이런 내 생각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예전에 소개했던 인물이나 스토리가 아니라 전부 새롭게 쓴 신상이다. 4편이라고 적지 않고 제로편이라고 명명한 것은 리부팅 개념보다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로편에서는 기존 20명의 인물 이야기에서 31명으로 확대했으며 한 인물이 생각대로 산 이야기를 한층 풍성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느껴보려고 노력했다. 위인전보다는 좀 더 깔끔하고 심플하게 주제에 맞는 서술 방식으로 독자의 생각을 도우려 했었다. 이 책을 읽으며 격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면 나로서는 기쁜 일일 것이다. 플러스 메시지 또한 31편으로 구성했으며 실제로 만난 사람의 이야기와 지어낸 이야기를 배합해 생각거리를 플러스했으니 부디 재미있고 밑줄 긋고 싶은 책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내 좌우명은 여전히 이 책의 제목이다. 몸이 안 좋아 몇 년을 쉬면서 사는 대로 생각했더니 내가 없어진 것만 같았다. 그 와중에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로 감정을 조절하고 있다. 공황장애가 심해져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현상을 여러 번 겪어보니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도 했다. 일어설 힘과 동력이 필요했고 동기부여도 있어야 했다. 다시 역사와 현재의 인물 속으로 들어갔다. 미래를 알아야 할 땐 과거의 역사가 필요하듯 무너진 생각을 바로잡는 데는 역시 생각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책은 독자보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집필한 것이기도 하다. 취재하고 조사를 하며 몇 번이나 벅찬 감동을 받았다. 10년 사이에 새로운 인물이 보였고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일화도 발굴했다. 그때 느낀 기쁨과 행복이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을 너무 빨리 읽지는 말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침대 곁에 두고 틈틈이 읽을 정도의 명작은 아니니 그건 삼갔으면 좋겠다. 이 책을 통해 31권의 책을 읽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등장인물 중 롤모델이 있다면 좀 더 깊은 연구와 조사를 하고 자신의 인생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말과 다짐으로 끝나기보다는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력과 용기가 이 책이 전하려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25년 여름 은지성 파트 1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나는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았는가. 인류를 구원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884년의 미국. 발명왕 에디슨은 뉴욕에 있는 수백 개의 주택과 공장 등에 전기를 보내고 있었다. 전기의 편리성 때문에 주문은 날로 늘어났지만 직류 전기 장치로 인한 고장 문의가 끊이질 않았다.
그때 에디슨 앞에 한 사내가 눈에 띄었다. 이리 와보게. 사내가 주섬주섬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다가왔다. 어떤가? 좀 진전이 있나? 네, 며칠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발전기를 작동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는 새로운 발전기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에디슨은 한편으로는 놀라고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겼다. 나보다 뛰어난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에디슨은 그 계획을 허락했다. 사내는 24개의 발전기를 다시 설계하고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발전기 기능을 향상시켰다. 에디슨은 그 사내에게 프로젝트 대가로 보너스 $50,000를 약속했으나 작업이 완료된 후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사내는 사표를 내고 에디슨 곁을 떠났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의 악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사실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바로 직류와 교류에 대한 생각 차이였다. 에디슨은 철저한 직류 신봉자였다. 그러니 교류를 신봉하는 테슬라가 마음에 들 리 없었다. 테슬라가 에디슨과 헤어졌대. 이미 기술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테슬라의 퇴직 소식에 투자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그중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의 경영자 A.K. 브라운의 도움을 받아 테슬라는 1887년 4월 테슬라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특허를 먼저 등록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테슬라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많은 발명품이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쉽게 많은 특허를 따낼 수 있었다. 그가 추론한 특허는 25개국에서 272개나 되었다. 교류전기, 전기자동차, 변압기, 무선통신, X선, 레이더, 고전압 변환장치 모두 테슬라의 발명품이다. 그는 에디슨과의 노벨상 공동수상을 거부하는 소동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소설가 마크 트웨인하고는 각별한 인연을 쌓았다. 마크 트웨인은 테슬라의 연구에 관심이 많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를 찾아갔다. 당시 테슬라는 가장 효율적인 전기를 찾고 있을 때라서 연구실에 지진을 시뮬레이션하는 기계를 만들어둔 터였다. 바로 고주파 발전기였다. 이 실험을 할 때마다 그 발전기는 맨하튼의 주변 건물을 마구 뒤흔들었다. 얼마나 진동이 셌는지 소화장애로 고생하던 마크 트웨인이 화장실도 가기 전에 그만 대변을 보게 만들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테슬라는 검은색 머리와 파란색 눈이 호감형 스타일 과학자였다. 키 188cm에 날씬했으며 세련된 취향과 좋은 매너를 갖췄다. 많은 여성이 그에게 접근했지만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다. 섹스는 직장과 일에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야.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위대한 발명품은 나오지 않을 거야. 그건 내가 생각하는 삶이 아니야. 그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잠도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으며 오직 발명과 연구에만 몰두했다. 발명가의 희열과 기쁨은 음식, 잠, 친구, 사랑 모든 것을 잊게 만든다. 뇌의 창조적인 세계가 성공적으로 펼쳐질 때 느끼는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이 황홀경에 빠지는 시간은 없다. 또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게 있다면 오직 거기에만 몰두했다. 테슬라에게 가장 큰 사랑은 단연 과학이었다. 1931년 7월 20일 타임 일면에 실리기도 한 테슬라는 1943년 1월 7일 뉴욕에서 8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테슬라는 말했다. 인생은 거칠고 아름답다. 발명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여정 또한 더욱 그렇다. 혹자는 테슬라가 20세기 전기를 만들었다고도 한다. 그만큼 테슬라의 전기와 발명품은 인류에게 큰 기여를 했다. 과학자들은 그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아인슈타인에게 인류 역사상 당신이 가장 훌륭한 천재일까요? 라고 물었다. 그 말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니콜라 테슬라만이 가장 훌륭한 천재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천재 과학자로 기억되지만 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보다 자기 생각을 붙잡고 끝까지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니콜라 테슬라는 전기라는 세계를 상상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끌어낸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다. 발명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 생각을 설명하고 방어하고 설득하고 버티는 데 써야 했다. 그는 평생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다. 철저히 혼자만의 길을 걸었다. 말년에는 가난했고 정신적으로도 불안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었고 결국 후세가 그것을 증명했다. 오늘날의 교류 전기 시스템, 무선 통신 기술, 에너지 전송 시스템의 근간에는 그의 아이디어가 뿌리처럼 살아있다. 테슬라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너무 앞서 생각했을 뿐이다. 생각대로 산다는 건 성공과 실패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저 묻는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테슬라라면 누구보다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플러스 메시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 마흔에 접어든 전승우 씨는 영업팀에서 근무했다. 그래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겉보기엔 멀쩡한 삶이었지만 그에겐 의미가 없었다. 나는 왜 이러고 살지?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면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지하철역에서 청소하는 사람을 봤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수천 번을 지나다녔던 곳이다. 학창시절 청소를 잘한다고 칭찬받던 생각이 났고 정리정돈이나 더러운 곳을 보면 참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도 떠올랐다. 청소는 누군가의 하루를 맑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승우 씨는 지금 새벽 5시에 출근하고 오후 2시에 퇴근한다. 생각대로 산다는 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성과에 박수받으며 의미를 잃는다. 성과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의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생각 없이 사는 삶은 공허함만 남긴다.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